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쾰른 3경기 무승을 거두며 부진에 빠졌다. 최근 리그 5경기 기세로만 따지면 강등권인 16위로 비상입니다. 리그 상위권, 터줏대감인 레버쿠젠의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라 홈에서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꾸준한 공격력은 분명한 강점입니다. 최근 홈 3경기에서 평균 2골의 득점 페이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인츠와 티게스는 홈에서만 5골을 합작했다. 기세가 떨어진 상태임은 분명하나 홈에서 득점력으로 만회하는 팀림을 고려한다면 한 골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수비에서 고민이 크다. 리그에서 9경기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 특히 허리와 측면의 핵심인 누비치치, 헥토어가 빠지기 때문에 강한 압박이 특징인 쾰른에게 있어 큰 타격입니다. 기세가 오른 레버쿠젠 상대로 1실점 이상 허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레버쿠젠 리그 선두였던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5-0 대승,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모양새다. 상대는 이전 시즌 승리를 거두지 못한 복병 쾰른입니다. 기세를 몰아 연승을 노릴 것임이 분명하다. 중앙 공격수 방면 득점이 나온 것은 반가운 소식. 극도의 부진에 빠진 시크 대신 유망주 흘로제크를 공격수로 기용. 공격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중앙에서 경쟁력이 생기니 디아비, 데미르바이, 프림퐁 등 꾸준히 강력했던 2에서 3선까지 폭발할 수 있던 건 최근 3경기 연속 실점하며 무너진 쾰른의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멀티 득점도 노려볼 수 있겠다. 수비도 정상 궤도에 오르는 모습. 특히 이전 경기서 중원과 측면에서 410회의 패스를 시도하며 상대의 전진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 주요했다. 선발 출전한 인카피에, 탑소바, 코스누, 중앙수비 3인방의 동선이 겹치지 않는 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결장자가 많고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쾰른이 상대라 1실점 이내로 틀어막을 공산이 크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레버쿠젠의 승입니다. 레버쿠젠의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좋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경기 연속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인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 반면 쾰른은 빡빡한 유럽 대항전 일정과 부상 문제에 적응하지 못하며 반등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가 오른 레버쿠젠이 강한 압박으로 승리를 거머쥘 공산이 크다. 다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최근에 쾰른은 멀티 실점 허용이 잦은 데다 양팀의 최근 맞대결 6경기 중 4회가 다득점 양상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2.5 오버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플러스 1.0 기준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하나 쾰른의 홈 득점력을 감안해 추천하진 않는다. 추천 배팅 레버쿠젠 승 2.5 오버. 레체 6경기 연속 무승 부진에 강등권과는 3점 차로 좁혀졌다. 상대는 하필 홈에서 라치오 나폴리 두 강팀에 연달아 얻어맞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은 강팀 아탈란타다. 어쩌면 주말에 예정된 삼프도리아전 승리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일지도 모른다. 득점을 노리기 어려운 구성입니다. 이번 시즌 득점을 올린 선수가 4인에 불과해 집중 견제 당하기 쉬운 상황. 실제로 이전 3경기에서 일선 공격수가 시도한 슈팅은 4회에 불과했다. 결국 2에서 3선 미드필더들이 올라와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상대의 중원 장악으로 이어졌다. 경기 내내 아탈란타에게 끌려다닐 공산이 크다. 이번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인테르와의 경기를 제외하면 홈에선 1실점 이내로 틀어막은 것. 체급차로 인해 주도권을 내주는 일이 잦다 보니 전반적인 수비 지표가 높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더구나 핵심 수비 자원인 주장 히올만이 경고 사장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그 원정 2위인 아탈란타의 공격력을 90분 내내 막아낼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탈란타 홈에서 상위권 팀 상대로 연패를 당하며 4위까지 내려가고 말았다. 레체 상대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5위 유벤투스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 심지어 주말엔 인테르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레체전 승리는 필수가 되고 말았다.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주 득점원을 중심으로 한 공격력이 최대 강점. 루크먼과 코프 메이너르스의 득점력을 토대로 도합 10명의 선수가 득점을 신고했다.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득점 가능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셈. 하지만 무리엘, 자파타, 회이론 등 서브 공격수들의 활약이 미진하다. 때문에 경기 시작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 수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정에서의 수비는 매우 안정된 상태. 비록 패하긴 했으나 이전 나폴리전에서 상대의 슈팅을 7회로 묶었을 정도로 공격성이 뛰어난 상대의 중앙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주로 수비 진영에서 라인을 형성할 레체가 상대라면 충분히 무실점으로 통제 가능한 상황.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아탈란타의 승입니다. 아탈란타가 상위팀 간의 순위 경쟁서 꺾인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레체의 빈약한 득점 루트와 경기장에서 균형을 잡아줄 핵심 선수가 징계에 자유롭지 못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취할 수 있겠다. 핸디캡 접근도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플러스 1.0 기준 아탈란타의 승을 추천한다. 전체적인 득점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3골 이상 득점한 경기가 1회뿐일 정도로 대승을 거두지 못했다. 2.5 기준 얼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아탈란타 승 2.5 언더. 사수올로 최근 5경기서 1승 4패로 무너지며 순위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상대 중엔 상위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로마 또한 리그 6위의 상위 전력. 이번에도 무너진다면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주축 공격진의 퀄리티 저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고 있는 피나몬티의 부족한 생산력이 가장 큰 문제. 결국 팀 최다 득점이 3선인 프라테시일 정도로 후방 선수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중원에서부터 밀리는 형국입니다. 그래도 홈에선 4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 골 정도 득점을 기대할 순 있겠다.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번 시즌 상위 전력 6팀을 만나 1무 5패의 굴욕만을 맛봤을 뿐입니다. 심지어 주전 미드필더 로페즈의 경고가 사장 누적된 상태라 적극적인 중원 수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수에서 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로마를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로마 이전 경기서 라이벌 라치오에 패하며 체면을 구겼다. 더비 매치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빠른 승리가 절실한 상황. 때마침 부진의 늪에 빠진 사수올로는 기세를 올리기 적절한 상대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공격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에이스 디발라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모자라 플레이메이커 펠레그리니까지 부상 악재가 터졌다. 수비적인 미드필더 기용을 중요시하는 무리뉴 감독의 특성상 전진 능력이 뛰어난 선수 둘의 부재는 매우 뼈아플 것으로 보인다. 벨로티, 엘 샤라위 등 후보 자원들이 기회를 받겠으나 이전 같은 공격력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나에서 2골 정도가 최선일 것. 수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8경기서 단 7실점만을 허용했다. 특히 리그에서 로마의 단단한 수비를 뚫고 멀티 득점에 성공한 팀은 우디네세 1팀뿐입니다. 일선의 득점력 부족으로 울고 있는 사수올로의 공격력을 감안한다면 무실점 경기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로마의 승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수올로가 가진 상위 전력 상대로 고전한 것과 중원 핵심 멤버의 카드 누적 등의 변수가 더 크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거기다 공격에서 주전 도약의 기회를 잡게 될 로마의 후보 선수들에겐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본적으로 저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공격을 전개할 핵심 자원들의 이탈 때문에 질 좋은 공격 전개가 나오기 어려울 것. 2.5 언더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위험 요소가 산재되어 있어 추천하지 않겠다. 추천 배팅 로마 승 2.5 언더. 알메리아 홈에서는 3연승으로 순항 중입니다. 이전 바르셀로나전을 제외하면 최근 5경기 연속 득점을 올려 결정력도 준수한 편에 속한다. 헤타페의 최근 원정 3경기 득점이 2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점 3점을 노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총력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역습 위주의 공격 전술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공격진의 정확한 슈팅에서 기인한다. 최근 3경기에서 시도한 슈팅 중 23회를 박스 안에서 만들어내었다. 특히 매 경기 3회 이상 박스 안 슈팅을 가져가는 투레의 생산성 높은 결정력이 인상적입니다. 바르셀로나전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점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 아직도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지 못했다. 후방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실점 위기가 잦은 편인데 이를 90분 내내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후반에만 14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수비진이 지쳐가는 시점에 실점을 허용할 수 있겠다. 헤타페 5경기 연속 무패로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순위 상승에는 실패한 모양새, 홈 공격력이 뛰어난 알메리아 상대로 창과 방패의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헤타페 또한 점유율보다는 효율적인 역습을 즐긴다. 강등권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점유율 28%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최근 3경기 슈팅 빈도가 8회에 그칠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 하지만 적은 기회라도 박스 안 슈팅이 15회로 가급적 위험 지역에서 득점을 노리는 편. 특히 위날에 의한 공중볼 경합 후 슈팅 패턴이 최근 들어 잘 통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약한 알메리아 공략에 큰 힘이 될 것. 최근 단단한 모습을 보인 수비에 균열이 생겼다. 이전 카디스전에서 핵심 수비수 두아르테가 5번째 경고를 받고 결장이 확정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코남도 4번째 경고를 받았다. 정상적인 경합이 가능한 주전 중앙 수비는 미트로비치뿐. 백업 수비 알바레스는 퇴장으로 뛸 수 없다. 때문에 최근 5경기와 다르게 수비에서 큰 문제가 생길 공산이 크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알메리아의 승입니다. 현재 헤타페는 정상적인 수비 라인업을 구축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좋은 생산력을 보여준 투레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알메리아의 후반 수비 집중력은 좋지 못한 편임을 고려한다면 헤타페 또한 2차례 결정적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5 기준 오버를 노리는 것 또한 좋은 선택이 될 것. 하지만 핸디캡 접근은 추천하지 않는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분명한 약점을 노출한 상태라 변수가 많다. 마이너스 1.0 기준 어떤 선택지를 골라도 위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배팅 알메리아 승 2.5 오버. 세비야 최근 3경기 무승을 거두며 연이은 분위기 전환 실패. 특히 리그 홈 경기 3골에 그친 공격력은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인 소시에다드는 맞대결 상성에서 앞서고 있긴 하나 원정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만전을 기해야 할 것. 일선 구성이 압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최근 3경기에서 시도한 총 슈팅은 39회. 이 중 일선 공격수의 몫은 단 3회였다. 간판 일선 미래의 영향력 부재, 그리고 이선의 지나친 부하가 판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조커 옵션, 즉 대안이 없다는 점도 명확한 허들. 이런 상황이니 특정 시점에 이르러 2에서 3선 중원의 에너지 레벨 급감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수비력은 안정되는 상태이나 카드 누적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 리그 5경기 중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제외한 4경기서 1실점 이내로 틀어막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핵심 수비수인 구델, 아쿠나, 카르모나, 텔리스 사이는 경고 사장 누적으로 징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공격진 상대로 카드 누적을 피하려다 실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소시에다드 연패는 끊었지만 여전히 3연속 무승의 부진. 리그 성적도 6위까지 추락한 상태다. 그럼에도 원정에서의 기세는 리그 4위로 좋은 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비틀거리는 세비야를 상대로 반등의 기회를 삼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최근 득점력은 상위권이라기엔 부끄러운 수준. 하위 전력인 오모니아를 제외한 최근 5경기서 2골에 그쳤다. 부상자로 이름을 올렸던 핵심 2선 자원 실바와 쿠보가 돌아온 것은 천만다행. 또한 주 득점원 멘데스와 세를로트의 압도적인 체구는 징계의 늪에 빠진 세비야 수비진을 상대로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오랜만에 다득점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중원에서의 수비력이 좋은 편이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3선의 핵심인 메리노, 멘데스,
수비 맨디 3인방 모두 경고, 사장 누적 상태다. 최대 사인의 미드필더를 토대로 탄탄한 중원 수비를 펼치던 소시에다드에게 있어 최악의 상황. 압박 실패로 실점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오버입니다. 양팀 핵심 수비 자원들의 경고, 누적 상태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공격에서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수비 시 정상적인 경합이 어려운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보다 쉬운 득점 찬스가 날 공산이 크다. 승무패는 일반보단 핸디캡 접근이 합리적인 선택. 어느 한쪽의 우세를 쉬이 점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마이너스 1.0 기준 소시에다드 승을 권한다. 추천 배팅 무승부 M2.5 오버. 에스파뇰 연속 무승이 4경기로 늘었다. 이른 퇴장 변수로 끌려다니는 와중 선제골을 넣으며 기선 제압에 성공했으나 막판 집중력이 흔들리며 다 잡은 승리를 놓쳤다. 상대 비아레알과의 이전 시즌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지만 현재 감독 교체 후 연패의 늪에 빠진 상황을 이용해 분위기 반등을 노릴 것이 분명하다. 효율적인 축구로 이득을 보았다. 비효율적인 중거리 슈팅을 지나치게 남발하며 자멸한 최근 2경기와 달리 전체 슈팅의 67%를 박스 안쪽에서 시도하는 변화를 가져갔다. 수비수의 퇴장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으나 상위 전력 상대로 승점을 확보한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 주포 호셀루 또한 이전 경기와 달리 여러 차례의 슈팅과 공격 포인트를 기록해 자신감을 되찾았다. 적극적으로 득점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수비 누수가 발생하고 말았다. 핵심 중앙 수비 카브레라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확정된 상황. 가뜩이나 홈에서 멀티 실점만 5경기나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감안해야 한다. 평소보다 상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무딜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아레알 세티엔 감독 부임 후 불안함의 연속. 특히 핵심 수비 2인 결장한 마요르카 상대로 무득점에 그친 공격력은 그의 지도력을 의심케 한다. 최악의 상황이긴 하나 상대는 이번 시즌 리그 홈 성적 18위 정도로 수비력이 좋지 않은 데다 핵심 수비마저 결장한다. 감독 부임 후 첫 승을 노리기 적절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경기가 풀리지 않자 전임 감독이 마지막 경기서 쓴 4-2-3-1을 다시 가동했다. 양 측면을 넓게 사용하며 공격 진영 곳곳에서 강하게 압박했으나 주전 공격수 단주만은 90분 내내 슈팅조차 시도하지 못했다. 마무리 지을 선수가 상대 수비를 이겨내지 못하니 2에서 3선의 의미 없는 중거리만 나올 뿐. 다행히 에이스 모레노가 이전 경기서 벤치로 돌아왔다. 긴 골 침묵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다. 좋았던 원정 수비력도 재평가가 필요하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비아레알의 승입니다. 최근 들어 에스파뇰이 끈질기게 경기에 임하는 것은 사실이나 핵심 수비 징계 이슈로 다소 불안한 상황. 거기다 비아레알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 복귀 후 선발 출전을 기다리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양팀 모두 최근 3경기와 다른 경기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경향과 다르게 다득점 경기를 예상한다. 양팀의 수비적 결함이 명확한 상황에서 공격에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 2.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포지션별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 핸디캡은 위험 부담이 클 것. 추천 배팅 비아레알 승 2.5 오버. 아약스 PSV에게 지면서 리그 1위를 빼앗기고 말았다. 물론 아약스가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만 하면 다시 순위를 탈환 가능한 상태. 강등권 언저리에 있는 비테세를 상대로 다시 선두를 탈환해야 한다. 최근에는 상대의 저항에 꽤 고전하는 경우가 나오는 중. 이전 경기에서도 63%의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기대 득점은 한 골에 미치지 못했고 레인저스 전에서도 톱으로 나온 쿠두스가 필드 플레이어 중 가장 적은 터치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많은 슈팅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고평가할 여지가 충분하기는 하다. 결국 비테세의 공격적인 무브를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가 문제. 최근 비테세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경기력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준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 아약스가 전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팀을 상대로는 짧은 패스로 이어지는 1차 빌드업이 잘 통하지 않으면서 롱볼 위주로 변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비텟의 스파르타에게 0에서 4로 패하면서 강등권과는 승점 1점 차이로 좁혀졌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아약스를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 유력한 사실. 코쿠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꾸준히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4-2-3-1을 가동하면서 라인을 꽤 높였고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도 늘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아약스가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높은 팀에게는 1차 빌드업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원 수비보다는 맞불 형식으로 나설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 상황. 팀 내에 득점 기록이 있는 선수만 9명이 있을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 루트도 꽤 다양한 편입니다. 다만 이로 인한 뒷공간 리스크는 감안해야 할 것. 이전 경기에서도 롱볼 위주의 공격을 주로 하는 스파르타를 상대로도 내골을 허용하면서 패했다. 아약스가 최근에는 공격 전개에서 꽤 고전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더라도 전방 선수들이 제한된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킬 만한 기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상태. 아약스가 1차 빌드업이 막히면 롱볼과 측면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대비는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아약스가 전력상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전개가 다소 답답한 면은 있지만 제한된 기회를 득점으로 만드는 개인 능력 자체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 다만 비텟에도 코쿠 감독 부임 이후 전방에서의 반경을 높이면서 꽤 인상적인 경기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다. 아약스가 후방에서 압박을 당할 경우에는 롱볼 위주로 빌드업 체계가 바뀌면서 꽤 단조로운 전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 핸디캡보다는 오버를 겸하는 것이 낫다. 추천 배팅 아약스 승 3.5 오버. 라이프치히 그동안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두 경기에서 모두 극복한 듯한 모습. 최근 치른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완승을 거두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챔스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모습도 보여주는 등 흐름은 완전히 탄 상태. 꾸준히 팀의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실수를 유발하는 모습이고 소보슬라이가 주력인 중원도 적극적인 침투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르너가 부상으로 인해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야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점은 아쉽지만 은쿤쿠가 이전 시즌의 기세를 올 시즌도 이어가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팀, 수비 시에는 4-4-2로 좁히면서 최대한 한 몸처럼 선수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격 유지에 힘쓰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지 않는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올 시즌 리그에서 실점한 19골 중 4골만이 홈에서 허용한 실점이라는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프라이부르크 쾰른을 잡아내면서 리그 2위까지 순위를 상승시켰다. 유럽 대회에서도 조기에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으면서 로테이션을 돌리는 등 주력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걱정이 없는 상태. 올 시즌도 체력과 측면 위주의 경기 플랜은 여전하다. 이전 시즌에서는 그리포가 있는 왼쪽으로 빌드업이 다소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 시즌은 우측까지 이용하면서 빌드업의 개수가 더 많아졌다. 도알리츠가 우측에 새로 배치된 것이 힘을 받고 있고 정우영도 활동량뿐만 아니라 공격 포인트 생산에 성공하는 모습. 프라이부르크의 활동량은 상당한 수준. 이전 경기에서도 활동량 기반의 팀인 쾰른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대의 기대 득점을 1점 이하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압박 성향의 팀답게 후반 실점 비중이 높고 도르트문트와 바이언 같은 상위 전력의 팀을 상대로는 대량 실점을 면치 못했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실점 경기를 치른 팀은 프라이부르크다.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 강하기 때문에 무실점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실점 최소화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코멘트 라이프치히가 홈에서 워낙 강하기는 하지만 프라이부르크의 기세와 팀의 시스템도 만만치 않다. 다만 두 팀이 모두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으로 경기가 이어질 것은 유력한 상황인데 오버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부르크가 상위 전력의 팀에게는 심심찮게 대량 실점을 허용한 적도 있었고 두 팀의 후반 실점률이 높다는 점도 오버를 점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추천 배팅 라이프치히 승 2.5 오버. 우니온 베를린 레버쿠젠에게 크게 패배하면서 1위 자리를 바이에른 뮌헨에게 내주고 말았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1위와도 승점이 2점 차이라 따라잡기 늦은 상황은 아니다.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5골을 내주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선 굵은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라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 약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미드필더 하버러가 중원 장악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플랜 A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고 있는 느낌. 유로파 최종전에서는 하버러의 터치 수가 18회에 그치면서 영향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득점력이 아주 뛰어난 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롱볼 위주의 축구를 하는 팀이라 빌드업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 베케르가 결정력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의 기대 득점은 1.8골에 그쳤을 정도다. 아우크스부르크 6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느새 강등권과의 승점은 3점 차이로 좁혀진 상황.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력이 무너진 것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쿼드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는 부분. 그나마 수비에서는 주력 선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팀 기조가 좁은 간격과 조직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스쿼드의 뎁스가 얇아진 상황을 달갑게 볼 수는 없는 상황. 이을 반영하듯이 최근 8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득점력이 꽤 괜찮은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매 경기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는 상황. 데미 로비치의 활약이 꽤 괜찮은 편이고 라인을 높인 상대의 뒷공간을 롱볼로 공략하는 방식도 꽤 괜찮다. 다만 롱볼 비중이 25%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니온 베를린이 롱볼을 공중볼 장악력을 바탕으로 따내고 자신들의 속공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감안한다면 공격 방식이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코멘트 우니온 베를린이 우세할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스쿼드가 여전히 100%가 아닌 상태이며 아우크스부르크의 극단적인 롱볼도 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니온 베를린이 공중볼 장악력에 장점을 가지고 있고 상대의 롱볼을 따낸 뒤 속공으로 이어가는 데 능하기 때문. 다만 우니온 베를린의 빌드업 정확성도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방식. 아우크스부르크의 수비가 변수지만 언오버, 접근은 신중하게 생각하는 편이 좋겠다. 추천 배팅 우니온 베를린 승 2.5 언더. 프랑크푸르트 아우크스부르크를 잡아내면서 도르트문트에게 당한 리그 패배에서 금방 벗어났다. 챔스에서도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등 이전 시즌부터 키워온 저력을 확실히 터뜨리고 있는 상태다. 코스티치가 유벤투스로 떠났음에도 득점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카마다가 유럽 대항전에서뿐만 아니라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평점 1위에 등극하는 등 포텐셜이 완벽히 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크나프가 복귀골을 성공시키는 호재까지 일어나면서 감기로 카마다가 빠진 상황에서도 멀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원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호펜하임이 중앙에서부터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팀이기도 하고 프랑크푸르트의 기본적인 플랜 A도 압박 위주이기 때문. 체력이 떨어진 후반에 허용하는 실점 정도만 조심하면 수비적인 리스크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호펜하임 라이프치히에게 패하면서 최근 3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상태다. 올 시즌 철저하게 상위권 팀에게는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한 순위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압박 시퀀스가 좋은 팀에게는 꽤 고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올 시즌 패배한 팀의 몇몇만 보아도 뮌헨, 라이프치히, 브레멘 등 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상대를 누르는 유형의 팀들. 점유율 확보에 중점을 어느 정도 두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하면 1차적인 빌드업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올 시즌 8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호펜하임이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는 없었다. 최근에는 결정력도 문제.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꽤 찬스를 많이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으나 결정력 난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3경기에서도 총 득점은 2골에 그쳤을 정도로 전방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팀 내의 최다 득점자인 다브루도 부상에 시달리고 있어 전방 구성 자체가 난관일 수 있습니다. 코멘트 프랑크푸르트가 우세를 점치겠다. 호펜하임이 중앙에서 압박을 세게 하는 팀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기조도 여전히 압박이기 때문. 카마다의 결장에도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 면에서 큰 누수도 없는 데다 호펜하임은 최근 득점력에서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후반 실점률이 다소 높다는 것이 변수이나 플랜 A가 잘 가동되기만 한다면 득점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잡아내는 것이 가능할 것. 추천 배팅 프랑크푸르트 승 2.5 오버. 샬케 감독을 바꾸었음에도 여전히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득점력과 실점 제어 능력에서 모두 낙제점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잔류를 위해서는 수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듯. 최근 7경기에서 모두 무실점 경기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수비를 단단히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가민스키와 반덴베르그의 부상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 백업으로 영입했던 요시다가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으나 이전 소속팀에서부터 노쇠화로 인한 폼 저하를 겪었던 만큼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공격진도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4-2-3-1을 바탕으로 점유율 확보에 성공했고 나름대로 공격 전개가 잘 되는 모습. 그러나 19개의 슈팅을 만들었음에도 골대로 향한 슈팅은 3개에 불과했고 89분에 드렉슬러가 겨우 한 골을 넣는데 그쳤다. 참고로 샬케는 리그에서 보움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마인츠 볼프스부르크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 점유율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전방에서부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정밀한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인츠도 전방에서 활동하는 빈도가 꽤 높은 편이고 빠른 역습으로 최대한 짧은 거리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유형. 물론 원정에서는 점유율이 40%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 오히려 득점력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는 오히려 더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90분 내내 플랜 A를 고수하는 성향이 짙어 수비적인 리스크는 충분하다. 압박을 견디는 능력은 상위권 팀에 비해 처지고 마인츠도 턴오버로 인한 수비 위기를 꽤 많이 맞는 유형. 레스치의 공백도 11월 중반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샬케의 공격력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있습니다고 보는 것이 낫다. 코멘트 마인츠의 승리가 유력하다. 원정이지만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누르는 플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이 기조로 바이언을 상대로도 멀티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공격적인 성과는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샬케의 공수 밸런스는 좋지 못한 상황. 마인츠의 공격적인 기조로 인한 수비 리스크로 인해 샬케가 한 골 정도의 성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빈약한 수비로 인해 경기를 이기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추천 배팅 마인츠 승 2.5 오버. 피오렌티나 어느새 4연승 달성에 성공. 완연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리그 홈 연패 탈출. 상위 전력인 라치오, 인테르를 연달아 만나 각각 4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진 굴욕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도 최근 들어 중원 잠식을 통해 안정성을 극대화한 운영 플랜이 돋보였다. 하위 전력과의 격돌에서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다만 일선의 옅은 존재감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5경기 멀티 득점으로 팀의 득점력은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톱 선발로 출전한 요비치는 약체 삼프도리아 상대로 슈팅 0회에 그쳤다. 그럼에도 후술할 상대의 수비 문제를 공략할 이코네, 쿠아메의 돌파력에 이은 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전히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4경기 2실점에 2연속 무실점으로 막판 집중력도 살아났다. 이전 경기선 평소보다 점유율도 비등하게 가져갔고 슈팅도 더 많이 허용했으나 상대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며 속도를 늦춘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측면 역습을 주로 활용하는 살레르니타나 상대로 템포를 늦추는 수비가 통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살레르니타나 승격팀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크레모네세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노출한 것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월드컵 이전 리그 2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 삼선의 공격 가담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3경기 슈팅 지표를 보면 투톱 디아와 피용테크의 나머지 3에서 4선 선수들의 슈팅이 24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드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3경기에서 넣은 6골 중 4골이 공격수 외 득점일 정도. 이러한 전술 변화는 피오렌티나 수비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득점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수비는 믿음직스럽지 않다. 중원에서 압박 라인을 형성하는 수비 전술이 잘 들어맞을 때에는 적절히 시간을 끌어 난이도 높은 슛을 강제하지만 개인 돌파력 있는 선수가 상대면 다소 쉽게 허물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대, 돌격대장 이코네, 쿠아메에게 실점 위기를 헌납할 여지가 있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피오렌티나의 승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무기가 있는 상황이나 주도권 싸움에 능하고 살레르니타나의 약점을 공략할 측면 자원을 보유한 피오렌티나의 유리한 점이 많다고 할 수 있겠다. 확실한 무기가 구축된 상황임을 고려해 다득점 양상을 예상하겠다. 2.5 오버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공격에서의 변수를 고려해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 배팅 피오렌티나 승 2.5 오버. 인테르 홈에서는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세가 좋다. 결과에 따라 4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최근 4연승으로 기세 좋은 볼로냐이긴 하나 이전 2시즌 맞대결 3승 1패로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리한 포인트가 많아 반드시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이전 2경기 강팀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이번 시즌 약한 모습을 보인 원정 경기였음을 감안해야 하겠으나 2연속 무실점으로 공격 페이스가 끊긴 점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공격에 핵심 마르티네즈와 바렐라의 꾸준함, 홈에서 강한 코레아의 후반 기용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전력다운 모습을 보여줄 공산이 크다. 뒷문 수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에서 4선의 숫자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며 변수를 차단하는 기조 자체는 탄탄한 편입니다. 하지만 이전 유벤투스전에선 상대의 강한 중원 압박에 12회의 태클을 허용하는 등 역습으로 이어지는 위기를 자초했다. 실제로 이날 허용한 2실점 모두 역습에 의한 것이었다. 볼로냐가 역습 옵션이 없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볼로냐 연승 기록을 4회로 늘리며 고공행진 중. 하지만 원정에서 전 경기 실점 중일 정도로 불안한 수비력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전력 상대로는 여지없이 멀티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이번 인테르 전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최근 들어 선발 구성원들의 생산성은 다소 떨어진 상태다. 특히 주 득점원 아르나우토비치의 골 침묵은 큰 고민거리. 특정 선수에게 득점이 몰린 탓에 집중 견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승 기간 2에서 3선의 슈팅 빈도를 높였다. 가장 주요한 옵션은 슈퍼서브 오르솔리니. 교체로 들어온 후 상대 박스 안쪽으로 영리하게 침투하며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테르의 수비에 균열을 낼 최고의 카드. 그러나 앞서 서술했듯 원정 수비력은 매우 불안하다. 특히 후반에만 9실점일 정도로 하프타임 이후의 수비 집중력은 신뢰할 수 없다. 최근 2경기에서 페널티 킥 실점만 2회 나온 것도 참고해야 할 사항. 뛰어난 기술을 가진 인테르 공격진의 돌파에 의해 치명적인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인테르의 핸디캡 승입니다. 볼로냐의 기세가 오른 것은 사실이나 양팀 간의 체급차가 분명한 데다 인테르 공격진이 이용하기 좋은 수비적 약점도 노출한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인테르 또한 수비에서의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볼로냐의 한방 옵션을 잊어선 안 될 것. 3.5 기준 오버를 추천한다. 인테르의 인상적인 홈 경기력과 볼로냐의 원정 수비력 및 후반 교체 카드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한다면 4골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추천 배팅 인테르 승 3.5 오버. 토리노 볼로냐전 뼈아픈 패배 덕분에 상위권 도약에 실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19위까지 떨어진 삼프도리아를 만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상위권 도약을 노릴 기회가 찾아온 셈. 결국 공격진의 무게감이 발목을 잡았다. 최근 팀의 원톱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유망주 펠레그리가 이른 부상으로 교체되는 바람에 계획했던 대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없었다. 교체 출전한 카라모는 드리블 돌파 말고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에서 3선의 부담이 커진 상황. 단점인 후반 실점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볼로냐 전화 일전을 치르기 전까지 상위 전력을 만나
1실점으로 틀어막는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볼로냐의 에이스 아르나우토비치를 슈팅 1회로 막으며 전방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후반에 교체된 선수들에게 한 골 2도움을 헌납할 정도로 상대 교체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다. 다행히 삼프도리아는 조커 카드로 내세울 공격수가 없는 상황이라 1실점 이내로 틀어막을 공산이 크다. 삼프도리아 2경기 연속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다. 토리노는 리그 홈 6경기서 4실점에 그칠 정도로 단단한 홈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어 만나기 부담스러운 상대다. 어려운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 경기마저 놓치면 강등권을 굳힐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공산이 크다. 그나마 원정 경기가 좀 더 나은 편입니다. 원정 6경기에서 득실만큼은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전반에만 슈팅 9회를 시도할 정도로 초반부터 적극성을 높이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좋지 못한 결정력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과감한 압박을 통한 득점 시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그러나 득점에 성공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측면 수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우측면 공수 겸장 레리스가 이전 경기 경고를 받으며 결장 징계가 확정되었다. 블라시치, 라사로의 우측 공략에 애먹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른 핵심 주전 자원인 주리치치와 콜리는 경고 사장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 실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토리노의 승입니다. 토리노가 이전 경기 공수에서 약점을 노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삼프도리아는 현재 상대의 약점을 공략할 카드가 빈약하고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징계 결장 때문에 일관된 경기력 유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원정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1선의 무게감이 떨어진 토리노이기 때문에 2에서 3선에서 나온 득점을 지키며 승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5 언더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한 골 싸움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추천하지 않겠다. 추천 베팅 토리노 승 2.5 언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